수사검사의 극단적 시도는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요. 그보다 더 난처한 상황은요. 검찰과 야당을 향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공세가 되레 민주당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각시키고 싶었던 일부 주장이나 의혹이 청문회 등을 통해서 오히려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우선 이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가장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게 이른바 이 연어 술 파티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 팩트로 확인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 민주당 소속 국정조사위원들은요, 이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검찰청 앞 편의점을 찾아가서 이 소주를 사 이 생수병에 다시 담는 그런 재현까지 해가면서 의혹을 키웠지만 이 청문회 첫날부터 애초에 술 반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이 교도관과 검사의 녹취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지난 14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재생된 이 녹음 파일 속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조사할 때 외부 음식 봤다고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좀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기억을 못 하거든요.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좀 틀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술이 제공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외부 음식이 전혀 발생될 수도 없고 교도관이 다 커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외부 음식 줄 수 없다고 해서. 근데 외부 음식은 반입이 된 적은 좀 있었는데 내가 몇 번 검사실에 좀 요청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사과나 커피 같은 거는 좀 반입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술 같은 거는 없어. 술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쵸. 이화영이나 김석태 방영철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이런 적 있었습니까? 저는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 통화를 보여주는 분이 전진걸 교도관이라는 분이고요. 이제 전진걸 교도관이 갤럭시 삼성폰을 아마 쓰시나 봅니다. 이게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검사로부터 그 조사를 받은 내용이 자동 녹음이 된 거를 자기가 뒤늦게 발견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장에서 공개를 한 거고요. 지금 상대방, 그러니까 전진걸 교도관한테 질문을 하는 분은 바로 검사입니다. 네, 계속해 주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 의해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수사팀에 의해 조작 기소된 거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좀처럼 제대로 된 근거를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의문점만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 소속이었던 정용환 검사는요, 지난주 국회에서 1기 수사 당시 이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해서 민주당을 반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1차 수사팀으로부터 해당 보고를 받았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 대통령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다면서 2기 수사팀이 들어와서 1기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어 수사를 재개했다는 건 자신의 기억과 배치되는 일이라고 증언해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역시 이 대통령 수사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았느냐는 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통상의 보고를 받았다며 송 전 지검장과 같은 맥락의 답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그 수사 필요성은 1기 수사팀부터 지속했기 때문에 2기 수사팀이 들어와서 1기 수사팀의 그런 결론을 뒤집어서 수사를 재개했다라는 것은 제 기억과 또 오늘 확인된 사실과도 배치되는 일입니다. 수사 필요성 보고 받았습니까? 통상에 보고 받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대해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ABC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다른 상대 정당,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왜 수사하지 않았냐고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요, 심지어 이 송 전 지검장의 말은 뒷받침하고 정용환 검사의 주장은 배척하는 내용의 1차 대장동 사건 수사팀의 보고서가 남아있다. 이런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오늘 대장동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간 민주당 주장과 또 이 정면 배치되고요. 또 앞선 이 정용환 검사의 국조특위 지원과도 다른 건데요. 이 중앙일보는 1차 수사팀이 만든 15쪽짜리 보고서 중 이 5쪽 분량이 이재명이라는 별도 목차로 구성됐다며 이 대통령 관련 항목은 이 업무상 배임 혐의와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이 직권남용 혐의 또 기타 고발 사건 등 3갈래로 정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지금 보도한 이 문건은요,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지검장, 그다음에 고형곤 4차장 검사가 새로 부임한 직후에 작성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검찰청에서 새 기관장이 부임을 하면 이제 그때까지 진행하고 있던 주요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데요. 이 문건도 당시 주요 사건 보고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을 1차로 수사했던 그 팀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 주목되는 건요,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배임 부분, 이게 그 보고서에 자세히 정리돼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네,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보고서에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그리고 향후 수사 계획이 구분이 돼서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는 이 대장동 사업의 주요 단계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재 또는 직인이 확인됐다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 당시 1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배임 혐의에 대해 검토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근거들을 축적해 놓은 셈입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 파트의 이 향후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도 적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채널A 보도에 따르면요, 이 해당 보고서에는 대장동 자금 거래 내역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연관점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점도 명시가 돼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앞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민주당에 거듭된 위증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필리핀에서 북한의 공작원인 리호남을 만났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리호남에게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는데 이건 분명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였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앞서 정권 교체 이후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낸 보고를 근거로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를 조작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지난 14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당시 필리핀에서 리호남의 얼굴을 직접 봤다면서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방북 비용을 전달했다는 기소 내용이 조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어제 청문회에서도 방 전 회장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리호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리호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다 진실이죠? 예.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 거죠? 네.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국정조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 낭비이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방용철 증인의 진술은 위증입니다. 국정원 기관장의 보고로 리호남은 제3국에 있었다는 게 확인되었죠. 저는 대한민국 국정원을 정말로 신뢰를 안 합니다. 직접 당사자가 경험한 것을 믿어줘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 바로 대장동의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남욱 씨입니다. 남 씨는 어제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도요, 검찰이 이 대통령 기소를 목표로 해서 본인에게 진술을 압박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어제 남욱 씨는 2022년 9월 구속 상태였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긴급 체포돼 이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일권
전 검사가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회유했고 또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는 이야기 등을 했다며 이 검찰이 원한 진술은 하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전 검사는 이 가족 사진은 남 씨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여줬고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남욱 씨의 주장, 한 유튜버의 녹취 폭로로 지금 또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전 권리당원인 유튜버 백광현 씨가 2023년 4월 당시 이 남욱 씨와 유 전 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한 건데요. 백 씨는 자신이 녹취를 공개하는 이유가 이 사건의 몸통을 비호하기 위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대장동 1기 수사팀의 부실 은폐 수사 및 진술 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다 짜고 그러니까 4시에 합의를 다 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그때부터 형하고 나하고 유착했고 그래서 사업권을 나한테 이제 주면서 천호동 1호를 형이 받기로 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치.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중간에 계속 이 담당 검사가 조서에 남기면 불려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지우고 얼굴이 뻘거더라고 얘가. 그리고 시나리오 안 맞거든. 국정조사가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자 여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과거 사법 리스크만 다시 공론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또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국회 주변에서는 어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증언이 이번 국조의 문제점 그리고 난맥상의 핵심을 찔렀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 전 총장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임기 말 김건희 여사 수사 등을 놓고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못 들을 소리까지 들었다 이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온갖 수모를 겪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때문에 어제 발언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 어제의 증언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며 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서 넘어온 잔여 사건이었지 이건 새로운 수사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을 향한 이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라는 그런 여권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현 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이 범죄 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며 남욱 변호사는 1억도 안 되는 돈을 넣고 1,000억 원 이상 배당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가 어딨냐고도 했습니다. 이원석 전 총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정책, 기획, 조작 수사였습니까? 아니면 진실 규명을 위한 정당한 수사였습니까? 외압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다 시작돼서 저희들한테 넘겨온 잔여 사건이었지 새로이 제가 수사를 정당한 수사였다. 것이 없습니다. 예, 하늘 우러북 그런 점이 없죠. 그렇습니다. 헌법 파괴죠. 법치주의 파괴죠. 며칠 전에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범죄 수익도 박탈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이익을 주는 거죠. 어디 있겠습니까? 자, 두 분 패널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조투기 상황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의혹으로만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진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대장동 수사를 했던 담당 검사가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듯한 그런 발언 또는 행동들을 했었다라는 것. 그래서 수사가 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다 못해 협박에 이르는 그런 수준까지 진행됐다라는 부분들도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욱 씨 증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남욱 씨가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를 갈러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지금 이 과정들 속에서
당시 담당 검사가 극단적인 시도를 좀 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 비춰봐야 될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조사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이유는 그럼 무엇이겠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검찰이 만약에 이런 그 잘못된 관행적으로 수사했던 방식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방식들은 완전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욱 씨가 이야기하는 거 배를 갈라 어쩌고 하는 것은 검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환부를 드러내는 핀셋 수사를 한다는 의미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2박 3일 동안 구치감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담당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던 그 검사예요. 그 검사 말은 구치소에서 검찰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응하지를 않아서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48시간 동안 데려온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 상황이지만 지금 이것이 사실상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지금 검사들도 본인들이 완전히 사건을 조작하는 이 집단처럼 매도가 되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에서 또 그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해서 그 진술을 번복한 증인들을 부르고 그럼 지금 국민들 다 TV로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국민이 보기에 기소가 다 조작이 되고 사건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좀 재개가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